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대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 정도의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전 흐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4일날 형성되어 있었던 지지 라인을 또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시고 또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찌됐든 현재 그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430만원 구간들을 또 다행히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지켜준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을 또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반드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자 이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for accumulation addres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장기 투자자 고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이 평균 매수가인데 이건 전체 세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주황 색깔이 현재 세력들의 단가 구간인데, 이 시기가 이제 데이터들이 합산이 된 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 7, 8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주황 색깔,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주황 색깔은 평균 매입가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제 관세대를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이 자리는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자리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이탈했을 때 바로 회복해주죠. 바로 회복해주고 현재는 약간 갭이 있는 위치이지만 이 자리를 현재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로 돌아오게 돼서 보게 된다면 이 자리를 또 계속해서 지켜줬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얼마냐면 바로 2.882K 구간입니다. 이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시게 되시면 2.882 구간이 바로 현재 이 구간 안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이 현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43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까지 떨어지고 바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430만 원 구간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자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이나 고래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시적인 부분들 다 빼고 세력 고래에 대한 흐름들, 이제까지 총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지 라인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정말 꼭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거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혹여나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떨어졌을 때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최근에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세력들 단가도 같이 보게 되면 이 200만 원대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를 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250만 원,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무튼 일단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또 과연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단타를 한다면 이제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단타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우리가 대응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엊그저께 저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단타를 계속해서 드리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결국엔 또 해야 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코인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상승도 하기도 하고 하락도 하기도 하잖아요. 상승과 하락에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따르는 명분과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5월달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그쵸? 그리고 7월달에는 왜 올라갔었죠? 크립토 위크. 또 8월달에는 또 암호화폐, 이제 연기금에서 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섞이게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보셨을 때는 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전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는데도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듯이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려면 그에 따르는 하나의 이슈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이유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일부터 하락했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앞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침체되고 완전히 안 좋다, 이런 실망감과 불안감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가 괜찮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데이터가 언제 발표가 되나요? 바로 어제도 발표를 했지만 이제 목요일 날에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고용 데이터, 이번 주는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물가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물가지표는 솔직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떠나서 고용 데이터가 괜찮게 나와준다면 사실 다음 주까지 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 반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목요일 이후에 반등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이어서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게 되죠. 근데 현재까지 이 데이터가 100% 나온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어저께 뭐가 나왔었죠?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근데 이 데이터의 수치를 보게 되면 23년 11월 그리고 올해 초 중순까지 거의 변함이 없는 평균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셧다운 때문에 고용이 최악으로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가 나와줬다는 건 정말 안정권에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민간 기업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도 사실 무난하게 나와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예상치입니다. 어차피 안 좋게 나와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좋게 나와주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상치를 벗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수치 정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사실 시장은 반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저께 나왔던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안정권에서 나와줬던 부분들이라서 어저께 새벽에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번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만 않다면 괴리율 자체가 거의 없다면 현재 바닥을 지켜주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일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코인들로 단타를 해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반등을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겠죠. 지금 너무나도 과대 낙폭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3, 4%만 반등이 나와줘도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은 하루 이틀 정도 해서 10에서 15% 정도는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여줄 때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수급, 결국 우리는 단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오는 것들을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올라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나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뭘까요? 바로 수급이 붙여줄 수 있는 올라갈 이유라 명분이라는 게 갖춰져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만 해당되는 코인으로 매매를 해도 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부합한 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도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드리자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파일코인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파일코인이 11월 18일 날 대형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 월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일요일날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지금 유니삽도 그때 1,800원대 추천드리고 12,000원까지 또 운이 좋게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일코인도 나갔던 겁니다. 그쵸? 이런 코인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영상에서도 똑같이 나가고요. 구독자 방에서는 대응해 드리려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이슈가 있는 코인들,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또 많이 반등을 보여준 거 아시잖아요. 그쵸? 이때 당시에 14%나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18일 날 올라왔어요. 그렇죠? 18일날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14% 15%면 단타로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이 업데이트 이슈가 남아있는 1인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 색깔 보시면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물량 모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때 개인들이 많이 털렸거든요. 그리고 현재 급등이 나온과 동시에 일부 물량이 매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빨간 색깔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평단 구간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도 똑같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3Y, MVIB 레이티오 3Y 세력들의 평단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세력 평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상승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강한 지지 구간은 세력의 단가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보시면 어때요? 세력들 단가 구간들 어떻게 돌파를 하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돌파했잖아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교차 지점 있죠. 교차 지점들 대략 한 이 시점이 세력들의 단가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강세를 또 보이는 흐름들이고요. 마찬가지예요. 1인치 네트워크도 어쨌든 이더리움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폭 이탈을 할지라도 돌파를 할 경우에는 크게 급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바로 급등을 보이잖아요. 세력의 단가를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현재는 조금 조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위치이고 이 저녁 시간대 다시 한 번 더 또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65원 좀 더 낮춰가지고 265원 이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 구간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 구간이 꽤나 커요. 여러분들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한 4번째는 우려먹고 있던 이런 코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갈 때마다 8, 9%씩 수익이 바로바로 나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8, 7% 정도 수익권 나왔을 때 단타로 대응해 가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면 영상에서도 추천드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구독자방에서도 똑같이 추천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하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24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단타에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나 매도가 정도는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저도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단타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타 하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똑같이 매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추천드리고 끝이 아니고 대응은 계속해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같이 올라오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까지 또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정 댓글란 보시면 첫 번째 링크 있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시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단타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현금 막 70% 80%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알트코인들 많이 들고 계실 건데 그 알트코인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도 진짜 필요한 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놔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달 그 코인에 대한 세력들은 어떤 흐름들이 또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코인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놔두지 마시고요. 저한테 들어오시는 김에 그냥 물어보세요. 이런 코인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수익 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라든지 이 비중의 조절을 어떻게 하시면 되십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요하고 있는 게 단타랑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지표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아니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인치는 덱스 어그리게이터입니다. 덱스 어그리게이터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진짜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놔두지 마시고 들어오신 김에 무조건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결론 지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녁이나 새벽에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현재 위치를 또 유지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직 이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현재 더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일단 목요일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많이 좋게 나오든 많이 안 좋게 나오든 상관없다. 그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괴리율이 커지면 안 된다. 이것만 충족이 된다면 다시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슈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인 1인치 네트워크를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7, 8% 수익 구간 잡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서 들어오셔서 저희 매도할 때 매도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